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일본 전체 시청률 2위인 토요 정보방송 세븐데이즈 뉴스캐스터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의 한일 관계에 관해 특집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어서 특집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씨, 과거 반일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중에는 180도 다른 모습이 왜 발언을 바꾼 것일까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60주년.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때때로 반일 정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한국을 이번 주 긴급 현지 취재하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페코페코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상대를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일본어 뒤에 한국어를 넣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본어? 이에 방송에서는 한본어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에 응한 다른 여성이 일본어로 말하자 기자가 놀라 왜 그렇게 유창한지 물었고 여성은 아니메를 봤더니 공부가 됐는데 일본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에서는 이 외에도 맛이 고마워요 나 하찮은 닌겐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젊은이들의 거리 이곳저곳에 일본어 간판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런 가게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기자는 손님들 모두가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어 놀라워했는데요. 어느 나라 분인지 묻자 손님은 한국인입니다. 가게의 룰이에요. 제페니즈 바니까요. 한국어를 써서는 안 돼요. 조금 느려도 일본어로 열심히 말해요. 한편 이 가게의 한국인 주인은 이렇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즐겁다며 과거 역사 따위는 알 바 아니야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게 되면 모두 여기 오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후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해금된 것은 약 30년 전으로 여러 일본 문화가 침투. 지금은 일본인 가수가 한국 가요 방송에 출연하기까지 그리고 이런 일본 문화까지 수입됐습니다. 그곳은 일본이 원조인 메이드 카페, 점원들이 접객할 때는 익숙한 일본어 그대로. 이런 가운데 일본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비율은 2018년 18.1%였던 것이 올해는 41.7%로 크게 상승.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것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 약진이 관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족 출신의 혐한 끝판왕인 리소우테츠 교수가 등장해 BTS나 기생충 등의 영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 한국인은 그것에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이 뒤에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지금 한국 GDP 레벨이 일본과 거의 같은 레벨까지 와 있으므로 일본을 싫어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없어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한국 SNS에서 반일 노를 주장하는 젊은이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유튜버인 대보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대보씨는 반일만 아니면 돼. 한국은 반일 국가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SNS에서 반일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에 사는 32세의 대보씨.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보씨는 일본 군인이 한국 국민을 죽이고 있는 장면 등이 반일 교육, 드라마, 영화에서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 마음에 남아요. 하지만 일본인과 만날 기회를 얻어 이미지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중국인도, 미국인도 모두 쓰레기를 퐁퐁 버리는데 일본인만 담배를 다 피우면 더러운 꽁초를 자신이 가져온 꽁초형 포켓에 넣는 것을 본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 일본인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게다가 우리들부터 SNS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므로 역시 반일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쉬워요. 그리고 2018년 무렵 스스로 반일에 의문을 표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생각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저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발견되어 특정됐는데 제 어머니 친구의 개인정보를 모두 털어서 친일 매국노다 이 녀석도 라고 공격했어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대보시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일 교육을 강하게 받은 40대 등에서는 일본해의 호감도가 낮다고 했는데요. 이에 관해 대보시는 지금 40대가 위험해요. 역시 반일 교육이 가장 강했던 때였으므로 그때는 일본을 좋아한다고 말 못하는 시대였어요. 참고로 이 사람은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혐한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한국을 조롱해온 인물입니다. 그 후 방송에서는 대보시 외에 한국의 반일에 질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서울 태생의 워크씨를 소개한 후 왜 그랬는지 묻자 그는 모국이 일본에 대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역시 부끄럽잖아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강제징용공 문제로 노재팬 운동 등 다양한 반일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고 워크씨는 역시 일본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으므로 한국의 반일이 진리일 뿐이에요. 이어서 방송에서는 부모님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지만 지인 중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유튜브 영상에서 조선인은 DNA부터 글러먹었다는 등 혐한 발언을 일삼아오고 있는데 외모도 그렇고 순수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혼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어도 제대로 못 읽는 모습에는 쓴웃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후 방송에서는 일본 문화를 접하고 SNS에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이들, 그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에 관해 리소 테츠는 반일을 할 필요도 없지만 자신들의 이익도 되지 않아요. 그곳에 에너지를 쏟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재명 씨는 젊은이 등의 무당파, 중도파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은 매우 편향된 정치가가 아니라는 식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반일이 아닌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반일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씨는 윤석열을 탄핵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전부 부정할 것입니다. 역시 반일의 불씨는 남아있어요. 이에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반일을 외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젊은이들의 일본해의 이미지는 흔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고 있자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라는 말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대보시의 경우 캐리온이라는 일본 기획사에 소속됐음이 확인됐고 이곳은 일본 대기업 계열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 자민당 극우 정치가와 유착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후지TV 지국장에게 빼돌려 징역살이 했다가 지금은 일본에서 교수가 된 고영철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